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이 네 나라의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동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끝났죠. 여자는 북한, 남자는 우리 한국 대표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앞으로 더 기대하게 만들면서 큰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의 선전,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지원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견한 우리 대한민국 여성 축구팀이라고 평가받아도 부족한 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을 월드 클래스로 성장시킨 감독이시죠. 윤덕여 감독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상하셨어요? 글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100%의 어떤 전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출발할 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줘서 마무리 잘하고 와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에서 정말 여자 축구 대표팀 참 훌륭하게 잘 싸웠어요. 예. 네.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신 점이 많았죠, 그동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또 그 어려웠던 거는 그 기존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같이 많이 합류하지 못했던 게 굉장히 좀 아쉬웠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을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선수들이 또 동기부여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 여자 축구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나 아니면 정부나 이런 데 지원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월드컵 대회를 마치고 나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협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앞으로 더 좋은 어떤 지원을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지원을 해줄 거다. 그럼 지금 지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아직까지 이제 우리 여자 축구가 선수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선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족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직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 같은 측면이나 아니면 훈련 장소나 훈련 같은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여자 축구도 우리 파주 NFC가 있기 때문에 예. 좋은 어떤 여건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주 NFC를 쓸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좋은 어떤 여건 또 좋은 어떤 훈련 장소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쨌든 예, 그 우리 선수들 요번에 열심히 굉장히 뛰었고 또 아주 좋은 성적. 사실 우리가 FIFA 랭킹으로 따지면 최하위였죠, 4개 국가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죠? 현재 17위의 랭킹이 돼 있는데, 예. 뭐 일본은 뭐 잘 아시지만 이번 그 월드컵에서 준우승 팀이고 또 중국도 8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이번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했지만은 상위 랭커로서의 좋은 어떤 여자 축구에서는 여자 축구 잘하죠, 북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좋은 어떤 그 경쟁국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어떤 그 결과를 맺어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열심히 했고 또 그만큼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점을 제일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선수들? 예, 이제 우리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새로운 선수들이 좀 많이 왔었고 또 그런 선수들이 정말 그 대표 선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해줬고 예. 또 특히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2차전에 일본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지구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우리가 역전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역전승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선수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구체적인 선수들 이름을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네. 볼 때는 그게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고 어떤 스타 플레이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뭐 이제 저는 그 어떤 개인 특정 선수보다 이게 이제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같이 어울려서 좋은 어떤 경기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벤치에서 경기를 하지 않는 선수나 또 경기를 하는 선수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축구는 팀 플레이어다. 팀 플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 보는 눈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좋은 새로운 선수들 발굴 팍팍 하시는 거 보면 예? 예,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그 여자 축구가 이제 WK리그가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인 선수는 한 180여 명 정도 되는데, 예. 그 선수들을 일일이 제가 이제 뭐 매번 그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선수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제가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선수들을 더 많이 좀 보고 제가 더 부지런히 더 다니면서 또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하는 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수 한 명씩 조금씩 얘기해보죠. 그 이민아 선수, 뭐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산소 탱크라고 불리우는 기량까지 그러고 생머리 막 휘날리는 외모. 이런 인기 그 정신없어서 인터넷 잘 못 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본인은 알았어요? 본인도 몰랐을 거래 아마? 이민아 선수가 이제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작은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또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1차전에서 특히 많은 팬들이 아마 관심 있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또, 경기도 또 그날 잘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지에서도 경기가 끝나고 현지 팬들도 굉장히 그 사진도 많이 찍고 그 사인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정말 경기를 잘해서 또 많은 인기가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도 가졌습니다. 네. 김정미 선수 말이에요. 골키퍼. 예? 네. 그 2015년 동아시안컵에서 최우수 골키퍼 상 받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참 정말 아주 훈련도 잘했겠지만 아주 훌륭한 선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미 선수는 일단은 경험이 아주 풍부한 선수죠. 어릴 때부터 이제 대표팀에 와서 그 많은 그 경험을 가지고 또 헌신적으로 또 경기에 임하는 그런 선수고 또 이번 또 지난 6월달에 월드컵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경험을 축적돼서 이번 동아시아 대회에서도 많은 어떤 선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준우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준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하는 것이 이 지소연 선수 말입니다. 예? 네. 그 지난 월드컵 16강전에 지소연 선수 빼시고 이번 동아시안컵 중국전에서 조소연 선수, 전가을 선수 두 주축 선수를 선발해서 빼셨는데 이게 결국은 부상 선수를 무리하게 뛰게 하면 이게 결국은 선수들한테 치명적이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소연 선수나 이번 동아시아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소연 선수, 정가을 선수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인데 뭐 감독 입장에서는 욕심 부리고 경기를 출전시키면은 어떤 성적은 좀 가져올지 모르지만은 이 선수들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 그 한 경기 어떤 저 성적보다는 선수가 빨리 회복해서 또 더 많은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부상 뭐 감독 많이 하셨으니까 부상당한 선수를 무리하게 뛰는 경우에는 결국은 팀에도 손해고 본인의 선수 생명을 짧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목표는 사상 첫 올림픽 출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죠? 네. 그동안 여자 대표팀 올림픽에는 못 나갔죠? 네, 아직까지 진출하지를 못했는데요. 예. 월드컵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문이 좁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2장밖에 본선 진출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우리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또 새로운 어떤 자신감을 갖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준비를 잘 하느냐 따라서 또 많은 팬들이 또 성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제 내년 2월달에 이제 올림픽 예선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또 최선의 어떤 노력을 경주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마지막으로 정말 근데 우리 윤 감독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선수들이 딸 같은 정도 되시나요? 아직 네,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보기보다 젊어 보이시네. 네? 부럽습니다. 예. 근데 정말 우리 선수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이번 현지 날씨가 굉장히 고온다습하고 굉장히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선수들 매번 경기하고 나서 운동장에 전부 다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 보고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줘서 선수들한테 고맙고 또 제가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정말 잘 싸웠고요. 네.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일깨워준 그런 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시죠. 윤덕여 감독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보통 일본을 잘 고마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요새 같은 때는. 예. 근데 이 축구에서는 정말 땡큐 일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우승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남자 대표팀이 어제 이 북한전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치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이어서 벌어진 중국과 일본의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글쎄요. 예, 중국과 일본 역시 무승부 기록하면서 우리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요. 이 대표팀이 1승 2무 승점 5점, 중국이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이 중국을 승점 1점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동아시안컵에서 2008년 이후에 7년 만에 우승한 거고요. 동아시안컵에서만 세 번째 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 참 어쨌든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일본이 예. 이번에 최하위에 그쳤거든요. 예. 기대 이하로 성적이 부진해서 예. 이 할리루 호지치 감독과 일본 대표팀이 일본 국내 언론에서는 굉장히 좀 비난에 시달리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실 텐데 슈틸리케 감독 말이에요. 예. 감독 생활 26년 만에 첫 번째 우승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저도 아주 의외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선수 시절에는 이 분데스리가나 이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그리고 우에파컵 등에서 이제 수많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예. 감독으로서는 우승컵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89년에 스위스 대표팀 맡으면서 처음 이 지도자로 입문을 했는데 예. 그동안에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 어제 이 동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처음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슈틸리케 감독 본인에게도 의미 있는 우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슈틸리케 감독이 우승을 이렇게 못했던 이유가 슈틸리케 감독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팀을 만들어가는 그 능력과 눈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고 여기 아주 탁월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감독의 스타일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지도자형이고 또 하나는 승부사형입니다. 예. 이 승부사형은 승부에 강한데 지금 당장 가장 최상의 이 컨디션과 실력을 보이는 선수들을 기용해가지고 이기는 데 집중하는 이 감독형이고요. 슈틸리케 감독처럼 이 지도자형 감독들은 선수를 발굴해서 시간을 두고 팀을 만들어가고 그 결실을 뿌리게 만드는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예. 북한전 0대0이었었는데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잘한 거예요? 우리가 못한 거예요? 예? 북한의 수비가 끈질기게 잘 막아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골키퍼의 선방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북한전에서 우리 대표팀의 슈팅이 무려 25개였었거든요. 예. 이 25개였으면은 이 4분에 한 번씩 슛을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의 골과 다름없는 이 결정적인 슈팅도 있었는데 이 북한의 리명국 골키퍼가 모두 막아내면서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죠. 이 공이 그냥 이 골키퍼 몸에 맞고 튕겨져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요. 뭐 이 하늘이 이 리명국 골키퍼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도 많이 따랐고요. 우리가 이 전력에서는 북한에 확실히 한 수 앞서 있는 데다가 이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는데 예. 다만 좀 아쉬운 거는 후반 42분에 이 김신욱 선수를 교체 투입했거든요. 예. 이 김신욱 선수를 조금 더 일찍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없지는 않습니다. 장현수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MVP 받았죠. 예,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선수입니다. 이 장현수 선수가 MVP를 수상했고요. 또 믿음직한 중앙 수비를 선보였던 이 김영권 선수가 이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야구 하나만 얘기해 보죠. 국내 프로야구에서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어제도 홈런 하나 더 쳤네요. 예, 박병호 선수 현재 홈런 선두입니다. 예. 어제 삼성전에서 이 투런 홈런 날렸고요. 시즌 37호 홈런을 기록했는데 이 KBO 리그에서 국내 선수로는 최초로 이 4년 연속 100타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넥센이 삼성에 2대3으로 패했고요. 이 두산의 유희관 선수도 어제 LG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15승을 올렸는데 이 유희관 선수와 관련해서는 과연 1999년 이후로 국내 선수 가운데 한 시즌 20승을 올리는 투수의 영광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유희관 선수로서는 가장 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아빠, 우리 경포 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지금 8시 30분 43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쯤이면은 여름 휴가 대부분 다 끝났겠죠?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얼마나 밀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곳곳에 돌발 구간들이 있는데요. 우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때문에 행주대교부터 그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 양화대교에서부터 한강대교,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지날 때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앞서 노원교와 수락지하차도 사이에 있었던 사고가 처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근에서 정체를 빚고 있고요. 그 밖에 신촌도는 도심 쪽으로 신촌교차로 부근, 아현교차로 부근에서 각각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국회대로가 도심 쪽으로 신월나들목에서부터 영등포 전화구까지 어렵습니다. 경인로는 동부제강 입구에서 고척교, 요로 신도림 디큐브시티에서 영등포역까지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출발 새침 교통정보 유보인이었습니다.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이 콕방 먹방의 시대.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를 저희가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온 국민 정치 요리쇼 정치 콕방 식사 한번 합시다. 매주 월요일날 만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가상의 식사 자리 주선해서 정치의 맛을 좀 살려보도록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정치 셰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청와대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셨죠.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휘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14 한번 합시다. 오늘은 이런 식사 자리부터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사관이나 모든 것이 너무 다른 두 자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씨.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자, 이상휘 부총장님, 이상휘 정치 셰프께서는 어떤 메뉴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좀 의미 있는 오늘 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일명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 예. 그게 이제 전주식 콩나물국밥. 예, 콩나물국밥 그러면 전주가 최고죠. 그렇죠. 예. 좀 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 종합청사 뒤에서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계란 띄우고. 네, 맞습니다. 1970년대로 기억이 되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콩나물국밥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콩나물국밥을 드시러 전주의 어떤 음식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욕쟁이 할머니 집을 찾아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욕쟁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보고 저놈 참 박정희 닮았네.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할머니 저 대통령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욕쟁이 할머니가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박정희면 내가 영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기가 막혀서 박정희 대통령이 할머니 제가 박정희 대통령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욕쟁이 할머니가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랄하지 말고 넌 박정희 닮았으니까 계란 2개 먹고 처먹고 그러니까 이건 욕쟁이 할머니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예, 그렇죠. 일화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었던 이야기입니다.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을 먹은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뭔가 서민스럽고 뭔가 좀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얘기로 회자가 됐었던 얘기죠. 박정희 대통령이 콩나물국밥을 좋아하셨는데
그 박근영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가 아버지에 따라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역사관도 다르고 두 분 다 감정 대립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 드는데 이때쯤 아버지에 대한 얘기, 아버지에 대한 향수 이 부분을 그리면서 두 분이서 콩나물 국밥을 먹는 것이 두 분의 소통을 간극을 줄이는 마음을 통하게 하는 아버지 딸로서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솔직히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예. 우리 양지열 정치셰프께서는 어떤 메뉴를 고르셨어요? 오늘 저는 콩나물 선짓국을 들고 왔습니다. 두 분 다 콩나물이네. 왜 콩나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그러게요. 그런데 콩나물이 일단 다 해장용으로 많이 쓰이죠.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짓국도 사실은 해장용. 아스파라긴산인가? 그렇죠. 유명한 아스파라긴산. 예. 원래 저도 딴 거 모르는데 그거는 얼떨결에 나와요. 하도 들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단백질이 원래 콩은 콩 단백질이 주 유지인데 그렇죠. 그게 나물로 성장을 하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아스파라긴산이 나오고 그래서 뱃속에 이제 숙취 때문에 남아있는 해독정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콩나물 선짓국이 다른 게 아니라 맑은 콩나물 선짓국입니다. 선짓국 하면 보통 왜 기름 둥둥 떠 있고 막 벌겋고 파마늘 많이 들어간 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끓인 게 아니라 맑은 콩나물 선짓국, 콩나물국 같은데 선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일단 좀 약간 박근영 중생부께서 좀 약간 뭐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모르겠는데 술이 약간 취하신 게 아닌가. 물론 그 이제 약간 비유를 들자면 비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예상 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뭔가 좀 우리 역사 인식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약간 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어넣고요. 또 다른 것보다도 선짓국이 사실 소피 아니겠습니까? 소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 두 분이 함께 드시면서 근데요. 이게 맑은 선짓국이기 때문에 그게 딱 바로 표가 나거든요. 아니, 선짓국에 콩나물 넣어주는 집은 많아요. 아니요. 그게 되게 큰 고춧가루 들어간 거 말고요. 그냥 콩나물 같은데 선짓국가 들어가요. 맑은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붙여서 우리가 빼먹여 있는 건데 여기서 뭐 동의보감을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고려시대의 향약 구급방에 기록이 있다 그래요. 뭐냐 그러면은 아스파라긴산이라든가 이제 콩나물에 대한 효능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온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정치 국방이 라디오 독립 뭐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박근영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상당히 좀 내상이 많이 있죠. 서로 이래.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고른 게 또 선지가 빈혈에 좋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너무 세게 공격받으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대통령도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예, 곤혹스럽죠. 예, 대통령의 침묵. 뭐 이거 아니 그러고 사실은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로 청와대에서 이게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박근영 씨를 말려야 된다, 말리지 않아야 된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친인척 관리팀들이 있거든요.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들이 있는데 이 친인척 관리팀들은 사실 그 행정요원들이 박근영 씨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친인척 관리팀장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을 가족을 잘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 팀장은. 왜냐 그러면 그래야 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죠. 쉽게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친인척들은 박지만 씨라든가 박근영 씨라든가 상당히 일반인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친인척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 그러면 요걸 먹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팀들이라 봐야 됩니다. 돈도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이 우리 뭐 사촌 누나를 어떻게 해라, 사촌 동생을 어떻게 해라, 친동생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다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이 부분들은 그리고 자기 동생이나 뭐 자기 친척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알아서 해야죠. 그렇죠. 그걸 알아서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알아서 해줘야 문제인데 이 부분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야기 자칫하면은 멱살에도 잡히지 않을까 또는 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주저하기 때문에 자꾸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인척 관리팀들이 지금이라도 좀 아직 뭐 자칫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좀 결기를 가지고 요걸 뭐 각오를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문제는 어쨌든 개인 자격으로 가신 거잖아요. 박근영 이제께서도. 그랬고
이게 대통령께서도 이제 곤란스러운 청와대도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자칫 잘못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하거나 이랬을 때 이게 공론화가 되다 보면 커지죠. 오히려 그렇죠.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예 내버려두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버려둔다기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안이 최소한 그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될 정도의 사안이 돼버린 것 같아서 이미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를 해버리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버린 사안이고 앞으로도 잘못하면 2번, 3번 지금 당장 8.15도 가까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박근영 씨나 신동욱 씨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좋은 호재를 만난 셈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제 뭐 김용갑 전 의원께서도 일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걸 누가 책임지고 나서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은 그건 지금 자칫 놔두면은 이게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제2, 제3에 또 한마디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다 된 바로 제풀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이번 주말이 이제 광복 70주년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이 또 주말 동안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생존자는 47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과를 인정을 요구하는 거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이게 보상이나 돈이나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네,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듭을 확실히 져야죠. 그렇죠. 이제 하필이면 정권 자체가 일본 내에서도 일본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경화도 많이 돼 있고 아베가 항상 망언할 때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분노에 떨고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일본 측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게 결국 자꾸 다른 문제로 본질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강경하면 강경할수록. 그렇습니다. 자. 중도 신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도 신당인지 무슨 신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거 무슨 식당이라던데 호남 의원들이요.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저 박지원 의원 이 호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끼리 이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맞아 만났죠. 무슨 식당이에요? 그거 까먹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음식 이름은 나왔습니까? 음식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이 토속 식당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음식 얘기하면 자꾸 침이 나와 정말. 근데 아침이니까. 아침이니까. 근데 그 명단은 호화로워요. 메뉴가 호화로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십니까? 우리 부총장님? 일단 이 주도를 누가 했느냐. 이 주도를 원내대표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했단 말이죠.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근에 빅디슬과 관련해서 문재인 당대표가 대립각을 지금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주도했다는 부분이 좀 예사롭지가 않고 그다음 이 나온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지금 문재인 대표 당대표 체제로서는 총선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신당에 대한 얘기가 뭔가 조금 잠시 수면 아래 꺼졌다가 다시 붐업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또 호남권을 기반에 둔 의원들 3선 의원, 재선 의원까지 17명이 모였다는 그 자체는 소위 말하자면 비주류 진영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될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신당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 그런 전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표 퇴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어쨌든 이 퇴진이라는 것이 진짜로 퇴진하면 눌러앉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신당 창당 분당 신당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명분을 내거는 거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퇴진한다는 얘기는 나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조금 그래도 문재인 대표나 아니면 이른바 친노라 불리는 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갈 테면 나가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둘 다겠죠. 그것도 둘 다야. 그것도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저희 쿡방이니까 비율을 들자면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야 뭐 식사를 이제 당연히 지역구 그 관리하시는 분이 냈겠지만 나갈 때 모임이란 건 만들려면요 기본적으로 밥 먹으려면 밥값은 누가 내야 되냐, 객추를 할 거냐, 아니면 누군가 책임지고 내가 쏠게 모이자 이럴 거냐, 그렇게 주도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주도할 만한 세력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 측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테면 나가봐라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4.28 재보선이 끝난 후에 신당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신당의 움직임이 한 8군데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8군데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요. 8군데 정도인데. 이야 엄청나다. 일단 천정배 의원 중심으로 한 전국 정당에 대한 그렇죠. 천정배 의원. 그다음에 새정치 쪽에 비노 세력들. 뭐 박주선 의원, 김동철 의원, 조경태 의원 이런 두 번째. 그다음에 전남 지역의 박준현 전 지사에 대한 움직임.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가 전북 쪽의 정동영 의원 전 의원 중심이고. 그다음에 정대철, 이용희 고문 등을 해서 원로들의 모임. 여기 또 신당 추진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당산동 그룹이 또 있습니다. 당산동 그룹이 그 천정배 지지구인데 염동영 씨라든가 이철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고 구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이 하는 구민주당 세력. 지금 민주당이죠.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 옛날에 지금 이제 원내정당이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8번째가 선도 탈당한 당직자 그룹입니다. 당직자 그룹. 이래서 한 8군데가 지금 신당. 오늘도 탈당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 그러면은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뭔가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지금 신당의 분위기라 봐야 되겠죠. 8갈래가 왁 하고 모임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중에 8개 그룹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그룹이 어디냐 그러면은 사실상 원내 새정치 내의 비노 그룹이거든요. 그렇겠죠. 비노 그룹 김동철 의원이라든가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깃발을 들고 나갈지가 가장 파괴력 있는 모임인데 이 모임이 어제 이종국 원내대표 주재로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당에 대한 부분은 국민신당도 이야기 될 수 있고 국민당 얘기의 어떤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다 실패를 했죠. 왜 실패했냐 그러면은 명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인데 이제 지역 기반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신당에 대한 분위기는 명분도 있고 사실상 지역 기반도 준비가 돼 있고 이런 건데 문제는 인물론이에요.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깃발을 들고 상징적 인물이 나올 것이나 중요하지만은 현역들이 지금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깃발을 든다 그러면 파괴론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 근데요, 제가 한번 우리 YTN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고 박상천 전 민주당 고문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빈소에 손학규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세 명이 또 우연하게 이 문상 시간이 맞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더니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이거 신당 창당하겠네 딱 그랬는데 딴 사람들은 다 웃었는데 본인 셋은 웃질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사내 커플 있잖아요. 비밀 연애를 하는 사내 커플. 근데 왜 상사가 뭐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야 둘이 그러고 보니까 사귀어도 되겠다. 잘 어울리네. 그러면은 안 사귈 때에는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욕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넘어가는데 진짜 사귀면 분위기 싸해지는 거죠. 네? 뭐 이러면서 아무 소리 못.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우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신문에서인가 보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랑 손학규 전 대표가 엘리베이터를 탄 게 시간차가 한 4분 차이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일 수도 있죠. 같이 타도 우연이에요. 우연인데 우연이 자꾸 왜 겹칠까요? 그거는 저는 이때 쓰고 싶은 말이 이제 시대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연애를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이 자꾸 겹칠수록 그게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애할 때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제가 연애할 때 가장 썼던 수법이 뭐였냐면 제가 사귀고 싶은 이성이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둘이 사귄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안 한다고 부인을 하는 거죠. 아주 질이 안 좋은 수법이에요. 그게 왜 멀쩡하게 안 사귀면서 사귄다는 소문을 냅니까? 그러면 이 여성이 자꾸 신경을 쓰다가 결국에는 저랑 사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본인들의 의사가 어쩐지는 모르겠으면 자꾸 주변에서 하면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진다는 거죠. 바람을 타고. 근데 왜 안 웃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셋다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안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치에서는요. 우연히 만났다 하더라도 분석을 하면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 사람이 만난 그 그림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유승민 새누리당의 가장 지금 포커스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 뭐 김부겸 의원도 마찬가지고 손학규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중도신당 개혁에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 아까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노그룹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 손학규 전 대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요. 또 다시 손학규를 생각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방이니까 이 세 분이 만약에 물론 뭐 박상천 전 의원의 상가집이었습니다만은 음식을 드셨다면 신선로로 드셨을 것이다. 신선로. 예. 신선로. 왜요? 이 신선로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신선로? 궁중 음식 아니겠습니까? 이 신선로가 화로 하나에 가진 음식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음식이에요. 색깔과 인형과 색채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정치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신선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 이게 공중 음식이라는 거. 서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생각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아마 음식을 먹었으면 신선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중도개혁신당에서 손학규 전 지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좀 더 좀 냉정하게 약간 시니컬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용어에서 우리 교수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음식도 자주 먹으면 물린다는 얘기예요. 사과를 첫 번째 먹었을 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먹었을 때 맛이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 그러면 손학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뭐 치과에 대한 부분은 단골 메뉴입니다. 춘천에서도 2년간 뭐 치과를 했었고 이번에도 톡으로 생활했고 이게 사실상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행태의 하나의 이벤트성이거든요. 이게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실까에 대한 문제. 왜냐 그러면은 지금 뭐 방송에서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벤트다 아니면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을 누구도 잘 알아요. 그래서 중도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치고 나올 수 있는 깃발을 들 수 있는 인물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상징성 인물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들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이 깃발을 흔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양 변호사님은 음식에 대한 상황이 인식이 어차피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선로와 대비될 수 있는 게 지금 창코나베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요 그건 그 스모 선수들 아시죠?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몸을 불리기 위해서 먹는 게 이게 창코나베거든요. 그게 뭐 다 단백질 위주로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수에다가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까지 넣고 끓이는 거예요. 뭐 거기에 호박, 야채 같은 각종 야채들도 끓이고. 근데 이게 어복쟁반 같은 거네. 어복쟁반보다 더 고단백 쪽이에요. 그래서 먹줄을 불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 세 분이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세력이 좀 부족하세요. 이걸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몸을 불려야 될 입장이고 또 하나가 신선로하고 비슷한 게 사실 우리는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소고기면 소고기지 돼지고기랑 고등어가 같이 찌개에서 끓여진다는 게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그 맛을 잘 살려낸 게 또 일본식 창코나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 신선로와 비슷한 의미에서 창코나베를 저는 또 생각을 해봤죠. 몸을 불리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예전에 그 조직폭력배들이 몸을 등식하기 위해서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폭들은 강아지 사료 같은 거 먹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뭐냐면 조폭이 불리는 건요. 겉 비계를 불리는 거고요. 단백질로 불리는 건 내구로 불리는 게 또 다릅니다. 조폭이 왜 불리는지는 아시죠? 진짜 셰프시그 그때. 왜 불려요? 전 모르겠는데요. 몸 처세라고 하죠. 몸이 커서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봅니다.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건 완전 허풍이죠. 그래서 그렇게 불려서는 안 되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사실입니다. 개 사료까지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폭들은.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시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미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힘찬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가 갔다 오신 분들 약간 적응 안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